안녕하세요. 주정고수 송주호입니다. 오늘 저녁 또 이렇게 교육에 함께 해주신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또, 네, 전략적인 이제 종목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코스피, 코스닥에서 환율 정도까지 해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쌤님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코스피하고요. 네, 코스피 지수를 볼까요? 네, 어, 이제 이제 자주 보시니까 이제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현재 이제 대형주단에 이제 주도주가 부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뭐 미중 무역 갈등 그런 부분도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현재 가치로 보면 저평가된 상태인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이 박스권 흐름에 갇혀 있는 상태고요. 근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네, 이제 60일선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60일선, 21선에서 근처에서 이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 60일선을 이제 돌파했을 때는 좀 더 이제 좀 안정적인 흐름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61선 돌파가 의미가 아주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저점 부분은 네, 어느 정도 네, 만약에 뭐 미중 관련해서 악재가 나와준다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 번 더 밀릴 수 있지만 하단부에서 강한 지지력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중 무역 갈등 그런 부분에서 2천억을 이제 언제든지 이제 부과할 수가 있겠죠. 2천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데 일단 미국 기업들이 네, 어느 정도 좀 수렴하면은 좀 긍정적이네요. 네, 수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2천억 달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언제든지 이제 부과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좀 미국 기업들이 이제 부과에 대한 그 시간적 여유를 좀 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중국과 지금 이제 무역 협상이 한번 또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언제든지 2천억 달러에서 부과할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뭐 언제든지 부과할 수가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는 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한번 좀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2천억 달러를 한꺼번에 부과한다면 시장에 상당히 이제 혼란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제 2천억 달러에 대해서 쪼개기를 하겠죠. 예, 세 번을 나눈다든지 그렇게 하겠는데, 일단은 협상을 가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중국 증시가 반등하는 흐름은 좀 나은 모습이 있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제약바이오주가 살아나면서 지금 올라왔죠. 하락 추세에서 벌써, 하락 추세가 이제 이 사이인 한 780선에서 지금 이제 830선까지 지금 지수로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 부분에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121선을 이제 돌파하느냐가 중요한데, 네, 바람구르니,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121선을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난 계속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점에서 제약바이오주가 움직이지 않으면 가기가 힘든 상황이죠. 일단 시가총액 IT주 지금 반도체가 발이 묶여 있는 상태고요. 뭐 실적이 잘 나오는데 불구하고 전체적인 이제 베이스가 이제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수출이 타격받으면 이제 한국의 그런 중간재를 네, 이렇게 또 공급하는 입장에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발목 잡혀 있고 또 미국의 어떤 이제 미국 대선 때 러시아가 좀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이제 페이스북에 관련된 개인 정보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의회 청문회 계속 불려나가고 있죠. IT 업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쉽게 뭐 규제하기는 어렵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이제 규제에 대한 우려감이 미리 팽배하게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올해는 좋은데 내년에 꺾이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처럼 반도체가 갑자기 이 상태에서 예전처럼 마이너스로 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지금 시대가 이 IT 쪽 기기가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죠. 태블릿 PC부터 해서 스마트폰, 또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이제 서버, 우리가 많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면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가 확충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에 있는 많은 IT 기업들이 또 중국 인구도가 엄청나죠. 그런데 과거처럼 막 이렇게 많이 꺾이고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순차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반등할 수가 있겠다는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직 IT가 발목이 잡혔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에는 IT가 발목 잡혀있기 때문에 뭐 미중 무역 갈등에서 완전히 해소되면 모를까, 그렇기 전까지는 제약바이오주 거기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렇게 여기를 돌파할 수 힘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신약 관련 기대감이 있고, 또 각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셀트리온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따가 다시 종목 보면서 그런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돌파하려면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때도 제가 이제 60일선을 돌파하는데 제약바이오주가 움직여야지 돌파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만큼 시가총액 이제 40%를 넘어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코스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고 간다면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는 부분을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저점 부분에 이제 이런 부분 21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단기간에서 이 120선에서 조정 나오더라도 20선 올라온 20선을 지지받고 이제 재차 가는 흐름이 중요하죠. 그래서 20선 깨고 내려면 좀 더 좀 조정이 또 나올 수가 있겠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가려면 이 전고점 800 이선까지 880을 넘어가는 이선까지 가려면 제약바이오주가 필수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다는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네, 이렇게 체킹을 하고요. 이제 환율로 보면 환율 상태를 보도록 할게요. 네, 워낙 이제 외국인 수급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최근에 아직까지도 이제 이 61선에서 딱 지지에 받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을 밀려 내려야지 좀 외국인 수급이 재차 들어오기가 좀 가벼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환율이 한 번 더 빠져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 외국인 수급에는 좀 더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적어도 움직인다면 일단 뭐 코스닥 쪽에 수급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는 좀 더 어떤 박스권 안에 움직인다면 좀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일단은 이제 완전히 밀려 내려왔을 때 60일선을 밀려 내렸을 때가 좀 더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방향을 좀 꺾어서 내려갈 때가 외국인 수급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이 구간까지 한번 보고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차선 입장에서 상당히 이익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는 더 긍정적이고요. 여기서 돌파 이렇게 간다면 외국인이 이제 매도할 텐데, 매도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런 대형주에서 일단 이제 수급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네, 워낙 단기에 자금 빠져나갈 때는 이제 좀 팔기 쉬운 대형주에서 매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뭐 아직까지만 중소형주 코스닥에 유리한 시장에 있는 모습에 있습니다. 네, 환율 체킹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한번 큰 틀에서 전략적인 면에서 한번 점검을 하고요.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현재 시점까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주식시장에서 어때요? 시가총액 상위주가 움직이지 못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현대, 기아차도 그렇고, 화학주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은행주도 어떤 범위 내에서 좀 움직이다가 지금 어떤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가총액 상위주, 그리고 주도주가
부재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어떤 이제 코스피 입장에서 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종목들이 리밸런싱 효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돌아서 뭐 이렇게 이제 뭐 IT주가 쉬어가면 다른 업종이, 과거에는 뭐 화학 업종이 간다든지 자동차 업종이 이렇게 돌아가는 리밸런싱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좀 이제 종목 장세의 성격이 강했죠. 여러분들 느끼신 게 종목 장세가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개별적인 종목 장세가 많이 컸던 모습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클리컬 업종들이 좀 많이 애매를 받았죠. 특히 이제 정유화학주가 좀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애매를 받았고, 또 어떤 이제 실적으로 차별화되는 기업들, 일부 기업들만 좀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렇게 이제 실적이 이렇게 계속 좋아지는, 성장해가는 그런 기업들만 우선시 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봤을 때 내년에도 이런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아직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애국계에서 계속 때리죠. 2019년에 우려스럽다.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이제 반도체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애매한, 좀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유사한 흐름이 예상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제 전체 흐름을 보고 간다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성장은 하겠죠. 왜냐면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가격은 떨어지만 물량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이걸 봤을 때는 일단 이제 어떤 순이익 부분에서 이제 2020년까지는 한 자리 성장을 이어갈 거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좀 이제 박스권 흐름인데 큰 의미에서는 이제 앞으로 2,400을 넘어간다 했을 때 어떤 이제 고점 부분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과거에 한번 뭐 2015년까지 보면 16년까지 보면 상당히 뭐 고점을 올라가면 내려오고, 그래서 다시 박스피 흐름이 이제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 60일선을 돌파하느냐가 많아 그러는데 나중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뭐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완화되면 좀 그런 부분에서 올라가겠죠. 나중에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박스피가 이제 예상됩니다. 큰 그림에서 전고점까지 가게 되면 이제 돌파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기업 실적 면에서는 지금 지수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어떻게 영업 비중이 이런 이익 비중에서 보면 반도체가 제일 우선이죠. 그래서 반도체 지금 계속 애국계 증권사에서 괴롭히고 있죠. 여기에 스마트폰이 좀 잘 팔려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이 끼어들면서 좀 포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고가로 가서 매니아층이 있죠. 워낙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만의 OS가 있다 보니까 어떤 소프트웨어를 한번 사용하게 되면 다음에 새로운 폰을 바꾸기 힘들어요. 그래서 고정 유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싸게 팔아서, 적게 팔려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시 시리즈 빼놓고는 특별하게 어떤 S 시리즈 빼놓고는, 그리고 노트하고 X 시리즈 빼놓고는 거의 싸게 판매하고 있어서 이익을 많이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익을 내지 못하겠고, 뭐 디스플레이도 큰 이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고, 가전에서 그렇고, 그래서 반도체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이 살아나야 되는데 쉬운 상황이 아니죠. 뭐 나중에 플렉서블이 만약에 이제 데이트를 친다 그랬으면 모를까, 일단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그래서 반도체 그런 부분에서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뭐 코스닥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더 증가될 상황이 있는 거죠. 뭐 그래서 뭐 IT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목 장세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계속 이어질 부분이, 그린힐님, 반갑습니다. 이제 본다면 이제 미중 무역 분쟁하고 금리 인상이 지금 이슈가 되죠. 그래서 올해도 이제 이제 9월달, 12월달 금리 인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계속되기 때문에 쉽게 대형주가 가기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경기와 민감하지 않은 업종을 계속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디어 엔터주가 상당히 지금 견조한 흐름에 있고요. 또 5G, 5G에서 지금 대형주는 움직이는데 중소형주는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관련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제약바이오주, 남북 경협주 등이 좀 상대적으로 좀 우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지금 민감하지 않은 업종으로 일단은 이제 치중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체킹을 해보고요. 네, 점검을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뭐 남북 경협주 우리가 이제 그 과거의 스케줄표로 대략적으로 이제 정리된 게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떤 이제 한번 조정 나온 이후에 조정 나왔다가 지금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금 이건 이제 어때요? 6월 달에 5월 달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서 이제 날짜 이런 부분이 틀리는데 일단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더 이제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가 나올 게 많이 있죠. 뭐 악재도 나올 수 있겠지만 재료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가장 분수령이 되는 부분은 비핵화 관련. 그래서 이 모든 경협은 이 비핵화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협을 하려고 해도 이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이제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핵신고가 나와야 되겠죠. 핵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스케줄표가 나와야 되겠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비핵화를 가겠다. 그래서 핵신고부터 할 거고 그걸 처리 방법 핵미사일 같은 그런 핵폭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케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지금 제재가 되어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가정마다 이제 제재를 해제해 나갈 건데요. 그런 제재 해제에 가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개성공단주, 그 다음에 철도 도로주, 건설 관련 종목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반영되겠죠. 그래서 전체 이제 한번 강하게 움직일 때는 이제 비핵화 관련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제 재료가 하나 나올 수가 있겠고 거기에서 또 기대가 되면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방문할 거고 세 번째로는 방문해서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이 연결되겠죠. 그래서 9월 달에 만나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만약에 9월 달에 방문해서 미국 중간선거가 11월에 있죠. 그래서 10월 달 정도에 또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염두에 두고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남북 경협주도 많이 있긴 하죠. 최근에 그래서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근차근 반등해서 갈 수가 있겠죠.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주는 제가 항상 그 스케줄 상에서 항상 체킹해 드렸던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신라젠이 가는 이유는 폐사백 이제 간암 간암 그 치료제죠. 근데 이게 이런 부분이 미국 임상 이상이 결과가 이제 4분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미리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요. 한미약품도 폐암 관련해서 그런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과가 좀 조기에 한번 나왔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최종적인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추석 주간에 이제 폐암 암학회가 열리죠. 거기서 폐암 관련해서 이제 임상 결과가 나오죠. 근데 지금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나왔죠. 그래서 임상 그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반등해서 올라왔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한번 눌림목 구간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재료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 이제 세 가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한미약품, 셀트리온, 그리고 이제 여타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들어가는 주도 업종에 있는 임상 결과. 그래서 최근에 녹십자셀도 그런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반등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로메드도 이제 이렇게 임상 관련해서 삼상 뭐 내년에 이제 연기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하반기로 갈수록 좀 부각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바이로메드 또 에클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큰 시가총액 큰 기업들의 이런 임상이 재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런 낙수 효과가 이제 중소형 제약 바이오주에도 연결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질문이 있어서, 네, 5G는 대형주와 소형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대형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네, SK텔레콤, LG U+, KT,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5G 소형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산 네트워크스라든지, 네, 솔리드, 에이스테이크, KMW, 삼지전자,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질문하셔서 제가 잠깐 체킹을 했고요. 네. 내년 뭐 추석 전까지 머무를 수도 있죠. 근데 추석이 끝나면 어떤 이제 돈의 흐름에서 지금 현재 완전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되지 않는 상태라면 제약 바이오주가 또 계속 관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신약 중심의 네, 이런 그리고 이제 가능한 이제 기술 성장주를 주로 볼 필요가 있고 이제 암 중심으로 먼저 보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모든 관심이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약을 많이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암 관련해서 이제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신약들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 따라붙는 종이 이제 의료기기 쪽하고 미용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이제 케어젠이라든지 또 히오스 글로벌 같은 그런 미용 관련 그런 부분 그리고 뭐 동국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그런 업종이 움직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확산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약 관련해서 글로벌 이런 부분 임상이 이제 좋게 나와야 되겠죠. 악재가 나오면 좀 이제 받겠지만 그런 건 리스크는 있죠. 근데 그런 낙수 효과가 있다는 부분에서 다시 내년 초까지는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뭐 중국 소비주는 이제 남북 경협에서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 중국 소비주가 이제 부합할 수 있겠고 일단 이제 연말 시즌이 되죠. 쇼핑 시즌이 이제 돌입하면서 중국 소비주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파라다이스 뭐 GKL 움직였죠. 네, 뭐 관광객 증가되고 그런 부분 그래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체킹을 나중에 다시 해보고요. 화장품주들도 한 번씩 움직일 수가 있겠죠. 엔터 미디어 쪽은 지금 또 이제 엄청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하느냐 마느냐. SM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드라마 컨텐츠 관련해서 그렇고요. 네, 현재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여기에 이제 뭐 지워진 부분이 있는데 다시 또 네. 일단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쉽죠. 실적은 잘 나오는데 워낙 애국해서 때리고 있고 이제 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악재만 계속 반영되는 모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바닥 일단 한번 내렸다 조정받았다 한번 반등 나왔다가 지금 이런 상태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구간에 있습니다. 이 전고점을 전저점을 지지받고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중요한 구간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가 움직여야 되는 반등해야 되는 흐름이 중요한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애국계 증권사에 나쁘게 나온 것도 있지만 여타 다른 데서도 어떻게 보면 2019년도가 과거처럼 어떤 뭐 치킨 게임이나 그런 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좀 조정이 있겠지만 과거처럼 완전히 뭐 꺾여서 내려가는 그런 부분은 염려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체 흐름에서 이제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어떤 이제 미국의 IT 기업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 뭐 트위터, 아마존, 애플, 뭐 그런 구글 그런 업체만 생각하는데 좀 우리가 본명을 어떻게 중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 IT 기업이 또 워낙 중국 인구가 크잖아요. 그래서 뭐 알리바바도 있고 뭐 텐센트, 바이두 이제 그런 IT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좀 더 이제 안타까운 부분인데 일단 3분기 실적에서 얼마하고 또 좀 이제 9월달 지나면 추석 지나면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또 돌입하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따라서 좀 판가름이 될 것 같아요. 예상치만큼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이 기대되고요. 이제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종목별로 뭐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 오늘 또 많이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좀 개별적인 흐름을 보는 것 같아요. 종목별로 한꺼번에 가지 못하고 일단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좀 조정받는 전기차 업종은 좀 조정받고 가는 종목은 좀 더 가고 그래서 어떤 이제 지금 삼성 SDI가 일단 전고점 돌파한 이후에 좀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중국의 의무 생산 그러니까 자동차를 생산하면 몇 프로는 전기차를 생산해야 되는 의무 판매 생산 그런 정책이 내년부터 실시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부터인데 1년간 유예해줬죠. 그래서 2019년부터는 중국이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중국도 그렇지만 유럽 쪽 그래서 워낙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이 워낙 한국의 2차 전지 업체가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또 막아놔 버렸죠. 보조금도 주지 않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국은 유럽 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중국이 개방되면 이런 부분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꼭 현재 시점에는 중국이 막아서 나쁜 점도 있지만 다른 시장을 만약에 중국을 개방했으면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만 매달렸겠죠. 근데 유럽 시장이 중국이 막히니까 유럽 시장으로 이제 선회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디젤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인 기준도 또 크죠. 유럽 같은 경우 그래서 전기차가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착세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은 이제 주목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꾸준하게 봐야 될 부분이고 또 전기차하고 5G 이렇게 보면 이제 MLCC가 이제 조정받고 있는데 좀 조정을 거친 이후에 MLCC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기 어떤 이제 사마 콘덴서 대주전자재료 해서 이런 부분 이제 조정을 받고 있죠. 조정을 한번 상승했다 지금 조정 구간인데 이런 부분은 조정은 곧 이제 건강한 조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를 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5G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에 어떤 발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5G 장비주가 한 번은 움직일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작년 4분기 때 한번 움직였죠. 뭐 평창 올림픽 때문에 움직였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실제로 발주가 이어진다면 이런 부분에서 좀 한 번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길 것 같아요. 최근에 유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LNG선에서 뭐 조선주 뭐 관심을 가져볼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도 우리가 이제 뭐 대형주를 본다 그러면 조선주를 잠깐씩 뭐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내수주는 유통 뭐 관련해서 뭐 오늘 같은 신세계에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짧게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동차는 어떤 이제 9월달
이제 하반기 일단 4분기의 실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직은 실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이제 회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소재 같은 경우 지금 화학 업종이 지금 뭐 그닥 지금 뭐 정유 화학 쪽 그런 미중하고 이제 유가 오르 상승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아직은 뭐 긍정적인 소식은 전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전기차부터 볼까요? 이제 P&E 솔루션이 찍혀있기 때문에 해서 이제 P&E 솔루션은 이제 그 2차 전지 활성화 장비 업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검사 장비도 이제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2차 전지가 성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활성화 단계를 마지막에 거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혜가 예상되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수주가 계속 증가된 점은 이제 긍정적이고 뭐 일단은 이제 비중에서 2차 전지에서 이제 매출 비중이 큰 편입니다. 상당히 큰 편이고요. 예, 여기서 보면 2차 전지 장비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거의 어때요? 10에 10은 85% 정도가 2차 전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80 여기 나와 있네요. 86% 정도가 2차 전지 관련 자업이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 중에서 가장 2차 전지다운 그런 기업입니다. 비중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 상태로 본다면 일단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에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작년 대비해서 좀 성장한 모습이고요. 네,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보여드린 대로 이 P&E 솔루션 전고점 부근에 도달하다 보니까 좀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 기관이 한번 강하게 한번 매수가 들어왔었는데요. 뭐 애국인은 들어왔다가 나갔죠. 그래서 기관이 한번 매수가 들어왔고 지금 현재 전고점 부분에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5선 타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전고점에 이제 저항을 받았고요. 이제 가장 좋은 점은 눌려서 이렇게 파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짧아지는 모습은 이제 긍정적이죠. 그나마 그래서 이제 짧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짧아지면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만약에 이제 조정받고 이제 한번 턱 터닝 해준다면 거래가 한번 실려준다면 이제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을 돌파를 시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뭐 아침에 갑자기 증가한다든지 그러면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한번 올라가면 이제 양봉 하나 나오면 한번 쭉쭉 가본다면 뭐 적어도 거래량 봤을 때 이때 거래 만들어 놓은 부분이 이제 19,000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기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추세선상의 최종 하단에 이렇게 그려놨죠. 그래서 이 하단을 벗어나는 이 15,000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 벗어나면 어때요? 추세에서 꺾여지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최근에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상승 이후에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십자인 캔들은 결국은 위에서 매물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양봉이었다가 어때요? 올랐다가 여기서 우리 캔들 배웠죠. 여기서 올랐다가 내렸다 반등해서 이 정도에서 마감된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부분은 여기도 십자형 캔들은 힘이 이제 매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결국 이런 부분에서 매수 힘이 좀 약해졌고 이때는 들어왔는데 추가적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매수 힘이 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조정이 쭉 나왔는데 일단 이제 아래쪽에서는 오후장에서는 항상 이제 15,700원 밑에서는 어떤 매수세가 딱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래꼴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21선 부근에서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에 상에서 21선, 61선, 이 120선짜리 딱 지키고 있는 거죠. 여기에 많이 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계속 내려오면 잡아주고 내려오면 잡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밀려 내려가게 되면 어때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팔러 나오기 때문에 밀려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단 추세선을 벗어나면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밀려 내려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지지해주면, 예, 뭐 뭐 악재 없이 가준다면, 이제 지지 역할해주면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5일선 내려오는데, 5일선 이제 올라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뭐 5일선 올라탄다면 좀 더 기회를 주겠죠. 거기에 이제 거래까지 실어준다면, 다시 이제 어떤 이 전고점에 있는 물량을, 예, 다시 되받아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은 참, 예, 차트 모양을 참 좋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예, 한번 눌려서 한번 올라가 준다면, 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일단 수렴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19,000에서 저항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이제 만약에 얼마만큼 이제 거래가 터져주느냐, 예, 거기에 또 어떤 이렇게 쭉쭉 거래를 한번 딱 쳐줘야 되겠죠. 이렇게 거래가 왔다 하루에 줄어들면 안 되겠고요. 거래가 날마다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 거래량이 증가해야지 이 19,000원을 돌파하고 새로운 신고가를 그려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거래량 보면 체킹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P&L 솔루션 체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산업 볼까요? 네. 지고요. 네. 이제 한번 이제 거래가 여기서 보면 일단, 예, 한번 거래 한번 터지죠. 바닥 신호를 한번 내보낸 상태고요. 그래서 역배열돼지면서 쭉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이제 행보 구간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동평균 60선을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이제 안만하게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이제 이 방향으로 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21선 이제 올라가는데 그래야지 120선도 쭉 안만해지면서 나중에 장기 골드코스 나오겠죠. 120선을 60에서 돌파할 수 있는 장기 골드코스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 이제 가장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가는 패턴은 이제 계속 매물 소화하며 가는 패턴이 이 5일선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장중에 깨지더라도 5일선을 딱 지켜주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5일선이 단기적으로 아주 이제 중요한 선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타고 올라가 준다면 일단 최근에 기관들이 이제 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래서 어제처럼 어제 같은 경우도 오후에 기관이 매수하면서 여기까지 조정 나왔다가 이제 오후에 이 아랫꼬리 부분은 이제 오후에 기관들이, 예,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방어를 해줬고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오지 못했지만 일단 5일선 부분에 지금 계속 이제 좀 잡아가는 이 5일선 지지 세력들이 좀 잡아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분이 5일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잘 타고 가는 흐름이 중요하고, 만약 타고 올라간다면 여기서 한번 쭉 다시 시세가 나와준다면 좀 어느 시점까지 갈 수가 있냐면, 보통 이제 5일선 쭉 타고 갈 때 보면, 예, 이건 이제 어떤 이제 매수 세력, 공매도 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갚아가는, 예, 이제 갚는 물량도 이제 같이 따라붙게 된다면 좀 긍정적인 흐름이, 그래서 예, 매물대가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36,000원대부터 매물대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얼마만 거래가 이제 실어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쉬어지만 5일선 타고 쭉 간다면 일단 36,000원 부분부터는, 예, 특히 이제 37,000원 가게 되면 매물대가 많죠.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게 좀 부담되는 그런 영역인데,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떤 거래량이 중요할 것 같아요. 거래량이 얼마나 증가되는 흐름이 나와야지 여기를 뚫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이제 이꼬리 단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가격을 봤을 때는 4만원대죠. 4만원 부근에 넘어가게 되면 한번 저항 받을 수가 있겠죠. 어떤 흐름에서 이 자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저항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현대기아차 비중이 지금 현재 큰데, 현대기아차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네, 비중이 큰 편이죠. 그래서 거의 독점해서 현대기아차에 납품하고 있고, 이제 수소차는 이제 납품하고 있죠. 근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아직 뭐 크게 팔리지 않은 상태죠. 근데 수소차는 이제 이 PTC 매출에 상당히 지금 한 대당 비용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큰 부분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올해 내년 갈수록 이제 PTC 히터
전기차는 히터가 없잖아요. 자체 히터가 없기 때문에 전기 저항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열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실적이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하반기부터 내년 되니까 이제 기관들이 그걸 보고 이제 매수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기관이 단기적으로 이제 보고 들어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반기에서 그럼 꾸준하게 매수해 간다면 내년을 보고 가는 것 같고요. 이제 센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동차 우리가 후진할 때 보면 삑삑삑삑 소리 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보통 현대기아차는 만도에서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에 납품한 회사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데모를 많이 하죠. 파업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납품을 제때 못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만도에서도 이원화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산업의 이제 자회사를 하나가 있는데, 이제 우리 산업이 하나를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그 인수를 하는 업체가 이제 그런 센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까지 가게 되면 이제 만도의 그런 ADAS 그런 이제 뭐 운전자 시스템 그런 부분에서 좀 좀 수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올해나 240억 달러, 40억 원 하는데 내년에 또 증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도에서 이원화 있죠. 물량을 반반씩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일단 뭐 이제 안 좋은 소식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우리 산업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라서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산업 말씀드렸습니다. 뭐 에코프로는 이때 한번 이제 자회사가 상장이 연기되면서 한번 급락이 한번 나왔죠. 왜 그랬냐면 자회사에 상장시키면서 상장하면 일반 공모 물량을 넘기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익이 환수되죠. 그 비용으로 이제 증설에 대한 비용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자회사가 이제 상장이 연기되면서 이제 비용 문제,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지 않느냐, 이제 주주 배정, 그래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내려왔는데, 결국 일단은 이제 증설을 이제 대규모 증설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계속 배 이상의 증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한번 전고점 부분까지 이 라인까지 한번 올라왔죠. 쭉 라인에 이제 그래서 이 꼴이 다르죠. 그러면 거래량들이 이때 좀 실어주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증가되지 못하는 모습에 보이다 보니까 이제 밀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죠.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21선이 완만하게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이제 아직은 61선과 120선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한번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 이제 이런 종목들은 뭐 61선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이 추세선상 60선 걸리죠. 딱 보면 이런 부분은 내려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고, 20선 찍고 정기적 간 다음에 20선 찍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만하게 지금 움직이는데, 지금 이제 MACD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의 좀 그런 신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많은 조정은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물망으로는 지금 이제 그물망 상단에 있는 점은 지금 이 라인.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진입한다면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물망 완전히. 그래서 이 그물망을 뭐 장중에 살짝 깨지고 올라갔었는데, 이때는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만약에 조정 나오면 이런 부분을 그물망 부분에서 다시 반등해서 가는 흐름이 중요해요. 완전히 벗어나면 조정이 크게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킹해 보는 거고요. 일단은 이제 그물망을 빼고 본다면 이제 중요한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옆으로 횡보해서 이제 구간을 다시 반등을 위한 구간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될 기업 중에 하나라는 걸 체킹해 보고요. 포스코의 캠텍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5월선을 쭉 타고 가죠. 5월선 쭉
부근을 계속 5일선은 지지선 받고 가는 거죠. 쭉 지지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5일선을 못 지킨다면 한번 조정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5일선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일단은 예, 기관은 팔고 있고 그만큼 이제 애국인은 사고 있습니다. 네, 막대 모양은 길이가 차이가 있는데 이건 이제 과거에 찍어놓은 거래량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이제 크게 밀리지 않은 이유는 거래량도 양호하게 지금 평소보다 양호하게 계속 증가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5일선을 잘 봐야 되겠죠. 네, 상하 푸른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이제 흐름에서 좀 이렇게 이평선을 지금 수렴한 이후에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120선, 60선 돌파하면서 정배열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좀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시점에서 이제 어느 날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갈 때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전고점 부분에 저항이 많이 있죠. 이런 부분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올라가면 곳곳에 일단 저항이 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하 푸른테크. 네, 뭐 신흥 SEC 좋은 흐름 보이다가 지금 조정 보이는데 여기 이제 5일선을 타고 가도 5일선 깨니까 지금 이제 5일선 저항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5일선을 바로 돌파를 못 한다면 흘러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21선이 중요한 부분이죠. 20선 내려오면 이제 20선 깨고 내려가면 단기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0선을 지지받고 가는 흐름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5일선을 깼기 때문에 이제 좀씩 조정의 빌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애국인이 매수해서 올라갔는데 애국인 매수가 주춤하니까 좀 쉬어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후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한번 이 추세에 이제 그려놨는데 이 추세에서 벗어나니까 지금 상승 추세였죠. 벗어났다가 한번 반등을 올라왔는데 다시 전고점에서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보 흐름이죠. 그래서 박스권의 이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밀려 내려가게 되면 좀 더 쉬었다가 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일단 61선 부근에서 이 박스권 흐름 예상해보고 여기서 밀려 내려가면 이 120선까지는 한번 조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상승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좀 쉬어가는 흐름에 있는 모습입니다. V온택은 한번 상승 이후에 지금 다시 눌려있는 상태인데요. 전체 흐름에서 이 라인, 이 저점 라인까지는 체킹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냐 흐름이 중요하죠. 그래야지 누르면 다시 갈 텐데 그러지 못한다면 조정이 더 깊어질 수 있으니까 이 전저점은 부근에서 120선 부근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데 이 저점을 120선과 맞물려 있는 이 저점을 잘 마지막은 체킹을 해야 되고 원래는 여기서 벗어나면 이제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5일선을 지금 눌려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5일선을 올라타야지 추세를 다시 반등으로 돌릴 수가 있겠죠. BNT는 이제 반등해서 이제 추세를 만들어가는 상황이 있고요.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죠. 워낙 이익 면에서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소문으로 본다면 일단 뭐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비용 관리에서 잘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일주 머리티리얼즈는 뭐 추세에 계속 지금 타고 가는 모습, 하단부에 있는 모습이고요. 사마콘덴선 이제 MLCC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이 추세에서 벗어나니까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대만 업체에 대한 루머가 확산되면서 뭐 이제 어떤 이제 그 공급 수요처에서 그 어떤 이제 공급에 대한 다변화를 한다는 그런 이슈가 생기면서, 그리고 이제 증설 이야기까지 타 경쟁업체도 증설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부담을 받았는데,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많이 상승하면서 이제 조정의 빌미를 준 거죠. 조정이 나왔고요. 그래서 최근 이제 120선을 이렇게 지지받는 흐름에 있고, 지금 61선 지금 저항이죠. 120선에서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다시 이제 흐름상 이 61선을 돌파하고 올라가야지 한번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더 보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정 구간에서 이제 지금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60선을 강하게 돌파해야지 추세 한번 다시 반등할 텐데요. 그런 부분 나중에 올라오더라도 좀 저항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 고점 부분에는 올라가도 저항이 생길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120선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조정이 더 길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지금 구간에 지금 8만원과 9만원 사이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120선이 7만 7천원 정도 되는데 120선은 벗어나면 안 되겠죠. 바이오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셀트리온을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이제 상당히 이제 뭐 어제 흐름에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흐름을 보였었죠. 상당히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이 상승 추세를 깨죠. 그래서 이제 어떤 좀 60선도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이제 옆으로 횡보한 상황에서 이제 조금씩 어느 정도 이제 잡아가는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재료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트룩시마가 이제 미국 임상 관련해서 이제 FDA 그런 이제 승인 그런 지금 이제 안건이 이제 논의되면서 10월 10일 정도에 미국 FDA 이제 자문위원회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승인 안건이 논의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과거 사례 봤을 때 승인 권고 의견을 만약 획득한다면, 그래서 이제 11월 달, 11월 말 정도, 그래서 11월 말에서 이제 12월 초 이런 부분은 이제 어때요? 이제 워낙 이제 어떤 바이오 업종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최종 승인이 나왔다 트루스가 그러면 이제 좀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때요? 전체적인 이제 제약 바이오주를 한번 들썩일 수가 있는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트룩시마에 대해서 이제 승인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날 이제 자문위원회 개최되고 승인 안건을 철회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좋은 나온다면 좀 긍정적인 흐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트룩시마가 연내 승인이 된다면 엄청 좀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어제 보고 제가 체킹을 들었었는데 만약 어제 교육이었으면 어제 교육 때 체킹했을 텐데 이제 하루 건너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 평균선들이 이제 수렴에 어느 정도 수렴해 놓은 상태죠. 그래서 올라갔죠. 그래서 이 라인에 이제 30만원, 31만원 그 부분에 저항이 있는데 이제 31만원까지 한번 반등이 근처 30만원대부터 31만원 사이에 반등 한번 올 수 있겠죠.
만약 조정 나왔다가 다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재료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일단은 이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재료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본다면 이제 넥시마 임상 종료에 따라 4분기 유럽에서 승인 신청이 전망됩니다. 그래서 거긴 부분이 있고 연내 이제 제3공장 공장이 이제 상공장이 이제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이런 부분이 좀 재료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아까 트루시마는 이제 말씀드렸죠. 근데 허주마도 미국 임상 이제 승인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재료가 트루시마 그리고 네시마 그리고 허주마에서 재료가 될 수가 있는 재료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나중에 큰 그림에는 이제 보면 이런 부분에서 가장 대량 거래에 실렸던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이 종목이 만약에 돌파한다면 봤을 때 중간중간에 이제 매물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어떤 흐름을 타겠죠. 눌림목 구간에서 N장으로 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는데 결국 이제 이게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자리가 있죠. 이때하고 이때인 것 같아요. 이때 그래서 거래 봤을 때 이때 거래가 많이 실렸기 때문에 좀 부담될 수가 있겠다는 부분이죠. 어느 정도 매물에 이 정도 라인에는 좀 거래량이 매물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킹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재료가 있다면 이제 바이오 업종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어떤 이제 흐름이 좋은 흐름이고요.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는 더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면 헬스케어도 좀 어느 정도의 수료 나오면서 좀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에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부분은 좀 20선 이제 5일선 돌파하고 20선 돌파하는 게 중요하겠죠. 올라와 준다면 올랐다 뭐 눌림목 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긍정적인 거죠. 60선을 돌파하고 올라가고 5일선과 20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크로스 되면서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물망도 이제 돌파해 가려고 하는 흐름이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볼까요? 일단 셀트리온 제약도 저점 부근에서 하락해서 20선 돌파하고 올라온 점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61선 돌파 흐름이 중요한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올라오면 좀 저항 구간이 곳곳에 매물대면 올라오면 저항에서 이렇게 이제 흔들흔들할 가능성이 크죠. 흔들흔들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매물대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은 매물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디포스트 지금 이제 일단 5일선 안착했는데 전체에서 120선을 돌파해야지 좀 더 강한 수급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20선에서 눌려서 20선 자리값 근처 갔다가 올라왔는데 전체 흐름에서 120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야지 좀 더 강한 시세가 나올 수가 있겠고, 일단 이제 바이오 쪽이 만약에 하반기에 간다면 메디포스도 한번 같이 동반해서 한번 부각할 수가 있겠다는 부분 말씀드려보고요. 그래서 이제 매물대 그 가운데 이제 13만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제 목표가를 보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JW 신약 일단 이제 가장 강한 이제 매물대 구간의 상황이 있는 거죠. 여기 상황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잠깐 밀렸는데 애국인이 처음에 팔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동시효과에 좀 그만큼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한 동시효과에 오늘 이제 만기일 때문에 한 8만 주 정도 애국인 물량에서 대사하는 물량이었는데 이 흐름에서 이제 이 21선을 가고 있기 때문에 21선 지지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짧게는 뭐 20선 나중에 뭐 나중에 밀려났다가 다시 올라갔을 때 다시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21선을 강하게 이제 좀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일단 체킹하고 흐름상 추세선상 이제 그렇게 체킹을 하고요. 나중에 다시 올라서 기회를 다시 잡고 만약에 이제 지지받고 올라가 준다면 여기에 이 전고점 부근에 있는 이 매물대 구간을 다시 돌파해 낸다면 추세적으로 이제 봤을 때 21선을 보면서 이 21선과 이제 5일선은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지 라인을 체킹하면서 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이제 매물대 구간에 있는 이 구간을 체킹하고요. 만약 강하게 흐름이 만약에 이제 돌출된다. 바이오 업종이 그런다면 일단 이런 11,000원대 12,000원 사이에까지 한번 체킹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흐름은 이제 매수 강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21선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체킹을 할 필요가 있겠죠. 페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이제 무상증자한 이후에 이거 뭐 방송에서 이제 알려드렸던 종목인데 어떤 이때부터 쭉 5일선 타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플랫폼 기술 중에 이제 우수한 기업이죠. 그래서 크리스타라고 이제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꾸준하게 지금 5일선 타고 가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5일선 매매를 해야 됩니다. 5일선 매매를 해야 되고요. 이런 종목은 레게콘 바이어도 뭐 어떤 무방 때 집중해서 알려드렸던 종목 중 하나죠. 플랫폼 기술 기업의 어떤 이제 우수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제 이제 반등 나왔는데 이 120선이 이제 위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120선에서 바로 돌파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거래가 더 실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흐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5일선을 이 추세 이 선과 맞물리는 5일선을 잘 봐야 되겠죠. 여기 지지받고 여기 120선 돌파해야 되면 이제 새로운 다시 어떤 이제 시세의 자리를 볼 수가 있죠. 그만 조정이 나기 때문에. 근데 60선이 아래쪽에 있는데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60선은 이제 중기 골드코스 왔는데 20선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올려야 되겠죠. 120선도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어떤 이제 완전히 정배열되지 않기 때문에 뭐 ESI에 이제 큰 재료가 나온다면 이제 급등 나올 수도 있겠죠. 바로. 근데 그러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떤 이제 120선도 내려야 되고 이런 과정 이제 수렴해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좀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 시간적인 흐름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120선이 저항이기 때문에 이 120선을 돌파하고 어떤 이제 워낙 수급이도 5일선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하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 21선이 이제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20선 깨고 내려가려면 상당히 좀 시간적인 한 2개월 정도의 그런 1, 2개월 정도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동구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이 120선 라인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항 받으면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긍정적이죠. 그래서 이제 5일선과 120선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그런 걸 보였거든요. 그래서 중기 골드코스 나왔고 이제 60선 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 5일선과 21선은 이제 체킹해서 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 아래서는 어떤 이제 돌파가 왔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쪽에 아래쪽에서 지지 영역을 해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계속 하락 추세에서 옆으로 하고 이제 이쪽으로 돌린 거잖아요. 그래서 추세가 어떤 이제 고점이 낮아졌는데 여기서 저점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추세에 이렇게 그려놓고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추세만 이어가 준다면 다시 이제 그림을 다시 반등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바이오 업종에 간다 그러면 안 가는 어떤 반등 움직이면 낙수 효과에 의해서 예, 낙수 효과에 의해서 이제 올라갈 텐데요. 이런 부분은 봤을 때 워낙 거래 여기에 많이 물려 있는 상황이죠. 상당히 거래량을 봤을 때 그러면 이 자리에 오면 팔아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단 저항이 될 수가 있는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더 거래량이 적게 들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많이 몰려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물려 있고요, 사람들이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매물대 보면서 거래량을 통해서 매물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거래량이 한 760만 주 정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떤 다 빠져나오지 못했겠죠. 어떤 팔았으면 어떤 사람 또 사줬을 테니까 여기에 보유해서 지금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한미약품, 아까 어떤 이제 기대감에서 9월달에 폐암 관련 임상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기대감으로 나왔는데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죠. 그러면서 매물이 나왔고요. 5일선을 딱 지지받고 가죠. 이제 여기서 음봉 나오고 또 음봉 나오면서 5일선 깨고 내려가니까 어떤 망치형도 한번 나오죠. 어떤 이제 반발 매수세. 상승 종목은 이제 바로 내려가는 경우는 드물고요. 악재가 나오지 않는 상황. 그래서 반등의 흐름 나온 게 이제 망치형이죠. 망치형 나와서 다시 내려가는데 5일선. 그래서 5일선을 완전히 올라가지 못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더 내려오면 21선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쭉 올라가 준다면 재차 다시 흐름을 한번 다시 타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 여기 20선도 깨고 내려간다면 좀 조정이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20선 지지받고 5일선을 돌파하면 20선과 5일선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에서 돌파하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다시 추세를 돌리면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격 패턴하고 이제 다른 이유는 그런 거죠. 이렇게 어떤 이 추세에서 계속 하락했다가 방향을 돌린 거잖아요. 이 하락 추세에서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다면 저점이 어떤 이제 저쪽 중요한 포인트의 변곡점에서 찍고 올라간다면 추세가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좀 더 반등 나오면서 이제 다시 어떤 신약 모멘텀이 나와준다면 좀 더 이제 또 반등이 한번 나오겠죠. 그런 부분은 볼 수가 있겠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부분, 이 매물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저항받고 내려왔다 조정받고 다시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추세를 이어갈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저항대 돌파할 때 보면 어때요? 이제 우리가 저항선이라고 했으니까 이 120선이 저항이었는데 가서 저항받고 머뭇거리다가 여기서 이제 밀리지 않고 계속 쏘아내면서 이 120선을 딱 돌파하니까 쭉 튀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저항을 돌파할 때 이제 강하게 어떤 수급도 따라 붙으면서 이렇게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신라젠은 이제 팩400 항암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료하고 이제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는 어떤 실적보다는 재료로 가는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이슈가 있어야 되겠죠. 메디프로는 워낙 이제 한번 이때 재료가 한번 터져져서 뭐 희귀병 관련해서 또 그런 FDA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한번 올라갔는데 워낙 거래가 많이 터져서 지금 어떤 행보 구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보 구간에 좀 기간적인 그런 구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나중에 뭐 다시 이렇게 가는 종목은 또 한번 재료가 또 나오면 한번 이렇게 한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은 또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종목은 이런 자리는 벗어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돌파하고 올라와서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내려가면 안 좋죠. 근데 만약에 이제 반등해서 강하게 시세가 나와준 이런 종목은
가끔씩 시세가 또 한번 나오잖아요. 재료 이제 부가해서 여기에 따른 또 재료가 나온다면 쭉 올라가 준다면 거래량이 한 봤을 때 1300만 주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보면 CMG 제약을 작년에 할 때 여기에 있는 거래량을 넘어서야지 여기를 돌파하고 돌파하잖아요. 그러지 못하면 다시 어정쩡하게 이 거래량 내에서 움직인다면 올랐다가 다시 뭐 하루 올랐 수도 있고 장중에 올랐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흐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많이 올라가더라도 나중에 다시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를 돌파하려면 여기에 넘어서는 거래량이 터져줘야지 넘어설 수가 있는데 뭐 쉽지 않은 경우는 거래량이 뭐 평상시보다 이때보다 좀 작고 크지 않다면 밀려내릴 수가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만약에 매수해서 갖고 있는데 올라가면 일단 반을 정리한 게 좋겠죠. 네. 이 정도 올라가면 상한가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가게 되면 이제 반반 정리할 50% 정리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죠. 나중에 50% 체킹하고 정리하고 50% 올라가게 되면 돌파하면 들고 와서 대응하는 게 좋겠죠. 바이넥스 지금 이제 21선을 중요하게 지지 라인을 보고 체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인은 그래서 일단 여기에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막대가 있죠. 그래서 올라와서 저항받는 거면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매물을 돌파해 가기 위해서는 20선 지키면서 가다가 거리가 좀 실리면서 돌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21선을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뭐 휴원스 글로벌은 이제 보톡스 필러에 대한 그런 지주회사죠. 그래서 한번 올라왔다가 지금 이렇게 상황이 있는데 나중에 좀 어떤 전체 바이오 업종이 움직여야지 나중에 뒤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실적 면에서는 양호한 상황이죠. 메디톡스 볼까요? 정능 엄마님이 들고 있는데 이거 끄고 추세선도 지우고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 배운 대로 우리가 이동평균선 저항선이 있는데 일단 한번 올랐다가 이 하락에서 벗어난 자리가 이제 20선 벗어나면서 내려왔다가 이런 과정에서 이제 올라온 거죠. 그러면 거래도 양호했고요. 뭐 거래량 대비 이제 수급도 괜찮았죠. 그래서 내일 정도에 이 60선을 돌파할 수도 있겠죠. 보통 이런 부분은 이렇게 올랐다가 바로 돌파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봤을 때 내일 60일선을 이제 돌파하면 돌파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추세에서 저점을 높였죠. 추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쭉 추세선을 직선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체킹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그어 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타고 계속 올라갔을 때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런 라인에서 한번 이 120선을 벗어났다고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이 라인에 오게 되면 일단 매도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트론 바이오는 쭉 지금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죠. 추세를 봤을 때 거의 5일선을 맞물려 있는데 이 추세선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딱 맞죠. 여기서 벗어나면 이 추세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고 수익을 좀 챙겨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뭐 이런 추세 하락에서 지금 이제 옆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텔콘 움직이니까 이런 종목은 이제 간신권에 계속 봐야 되겠죠. 아래 하단부에서 이제 움직이고 올라가니까요. 전고점 부근에서 이제 삼청장 제약이 한번 움직였죠. 그래서 한번 움직였다 전고점 부근에서 어때요? 거래량이 한 번 더 계속 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감소해 버리죠. 그러면
거의 이제 약해지는 상황인데, 일단 추세를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선과 맞물려 있는 거죠. 또 시간이 또 이렇게 맞물려 가는데 20선과 이렇게, 그래서 이 추세선과 20선에서 같이 체킹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당 제약, 네, 이제 바이오 종목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또 엔터주 체킹을 했으니 엔터주도 봐야 되겠죠. SM을 한번 매매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20선 타고 올라가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20선 깨고 내려면 단기 대득으로서 나오는데 지지해 주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단기에 이렇게 올랐다가 내일 다시 내려오면 안 좋은데 추세 5일선을 딱 타고 이렇게 간다면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은 긍정적이고요. 네. 작게는 8만 천주 8만, 네, 이게 막 상대적인 거라서 막대기 모양이, 그래서 줄여볼게요. 네, 이 정도 차이면 딱 맞네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이 계속 좀 매수를 한 점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봤을 때 한번 시세를 내느냐 마느냐 중요한 구간에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봤을 때 이제 5일선 밑으로 내리면 안 되겠죠. 20선, 특히 20선에서 이런 중요한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SM 아직 엑소가 복귀를 안 했죠. 엑소가 오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부각할 수가 있는 상황이겠고, 또 무역 관련해서 또 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니까 SM 체킹해 봤고요. 예, JIP는 거의 5일선만 타고 가는 거죠. 쭉 거의 5일선 쭉 따라가죠. 예, YG도 좀 비슷한 흐름이 있고요. 예,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금 좀 컨텐츠, 드라마 컨텐츠 업체인데요. 네, 일단 뭐 고점에서 추세선상 저항이 딱 있는데 여기를 돌파 흐름이 중요합니다. 추세에서 고점 저항받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준다면 이 부분에서 쭉 올라가서 여기 돌파하고 가야지 방향이 좀 바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상에서 이 라인의 저항 구간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일단 뭐 코스맥스 화장품주도 이제 뭐 어떤 추세에서 좀 타고 이렇게 21선 부분까지 해서 좀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00일선을 넘어서는 좀 흐름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더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자리를 일단은 이제 나쁘지는 않죠. 이렇게 하락해서 이런 자리가 좀 안 좋은 자리인데 이런 자리는 좀 바뀌어 나왔으니까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자리에 있는 거죠. 네, 시간이 또 많이 지나서요. 잠깐만 체킹하고 가도록 할게요. 5G 관련 솔리드 관련해서 이제 21선을 돌파 이후에 여기서 계속 이렇게 행보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선을 지금 다시 지키고 이렇게 가면 중요할 것 같고 20선을 지키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라인 60선, 120선 라인은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깨고 내려가게 되면 차트가 깨지죠. 모양새가. 그래서 가장 좋은 20선 강하게 돌파를 했으니까 거기에 어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20선을 지키고 반등 흐름이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선 나오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 주면 다시 한번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꼴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많이 실렸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면 5,300원대에서는 좀 저항이 예상됩니다.
에이스테크도 지금 지금 예, 전체 흐름은 60선 찍고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21선, 5일선 과해서 이렇게 지지 흐름을 보인다면 예, 반등 흐름을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넘어간다면 계속 눌린 자리가 이제 이 전고점 자리죠. 그래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기를 돌파해 준다면 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한번 시세를 한번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G 장비 주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열어두고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뭐 다산 네트워크스도 비슷하고요. KMW도 그렇고요. 이렇게 체킹을 하고요. 네, 뭐 시간이 또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또 하다 보니까 오늘 빨리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네,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죄송하고요. 네. 뭐 유진기업은 이렇게 보면 하다 보면 여러 배우신 것처럼 이 120선을 계속 저항했는데 돌파하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왔는데 나올 때마다 5일선이 중요합니다. 5일선 깨고 내려가면 조정이 좀 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일선 자리에서 재료가 나오면 쭉쭉쭉 한 번 더 올라가겠죠. 재료가 나올 때마다. 그래서 흐름은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좀 중요한 보였고요. 그래서 조정 나온 다음에 이 120선 라인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20선 따라 올라오니까 어느 정도 만나겠죠. 조정 나오면 이 120선을 돌파한 시점이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될 것 같아요. 또 뭐 경협주 체킹 해봤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또 늦게까지 네 이렇게 좀 해서 죄송하고요. 네 다음에는 진짜 알람을 켜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네, 또 진행하다 보니까 또 할 말이 여러분들이 해드릴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